방산이나 또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걸 못 만들어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한국같이 일본도 그걸 못 만들기 때문에 2025년도에 지금 현재 탄핵 정국이 끝나서 변화가 있을 때 그때부터 다시 나간다면 2, 4분기를 바닥 찍고 3, 4분기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내년 투자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 한번 또 들어보기 위해서 전문가 만나봤는데요. GB벤처스의 이강복 대표 만나봤습니다. 사무실 이쪽에 있네요. GB벤처스. 그리고 또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회사인데요. 전문가 만나서 여러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전체적인 한국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주식 시장이든 뭐 투자 시장 관련해서. 올해는 뭐 안 좋았죠. 안 좋았죠. 안 좋았지. 안 좋았는데 그 한국이 제조업이 이제 10년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니까, 왜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게 있으니까 10년 정도 가니까 지금 앞으로 10년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금 현재 옛날 오랫동안 제조업 베이스에서 해온 그 많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될 거라고 보고, 오히려 지금 뭐 한국 현재 불안정성이 지금 빨리 탄핵 정국이 끝나면 오히려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주식시장은 바닥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미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것보다는 한국 시장이 오르는 수익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던 자금들도 결국은 한국으로 많이 넘어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트럼프 2.0 이제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걸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미디어에서. 그럼 트럼프 정부 시대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은 조금 지금보다는 바뀌어갈 수, 지금 뭐 바뀌고 있지만 조금 더 내년에는 조금 더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우리 시장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시는지, 좀 다르게 시각을 봐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다 비관적으로만 보고 그러는데, 결국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예를 들면 조선이나 방산 쪽의 경쟁력을 아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결국 이제 견제는 중국을 하는데 그 틈새가 한국으로 올 거라고,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중국을 견제하는 게 뭐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제조업 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에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정도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이 지금 방산에서 경쟁이 세고, 이제 부가가치 높은 방산이나 그 조선이나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도 이제 고급형이나 이런 데 존재는 한국의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대신 중국의 제조업 경쟁이 많이 생기는데 잠깐 이제 벽은 미국에서 좀 쳐주니까 우리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나중에 이제 오히려 현대자동차 같이 지금 동남아나 인도로 가는 건 그런 것 같이 상당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쪽에서 정책만 좀 그거에 따라서, 왜냐면 적재적소에 피가 흐르듯이 자금만 좀 돌려준다면 저는 경쟁이 있어서 한 5년이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4년 동안 기회가. 그러면 이제 2025년에 이제 한국 투자 시장으로 조금 좁혀 들어갔을 때, 금방 이제 업종을 잠깐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업종이나 종목 뭐 이런 데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 있죠. 개미들에게 뭔가 조언을 주신다면 2025년은 이런 시각으로 어프로치하면 어떨까? 이런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기업이 이제 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식을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꼭 새로운 시장이 올 때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바이오 하면 옛날에 저는 한 10년 전부터 한 5년 전까지 열심히 투자했고, 지금은 AI나 뭐 이제 다른 이제 저 반도체도 새로운 저 클라우드 같은 반도체 쪽이 이제 뜨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미국이 이제 선점을 했으니까 그 다음 후방으로,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가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2위, 3위 업체들이 또 따라갈 수 있어서, 그 2위, 3위 업체, 왜냐면 가격 경쟁은 2위, 3위 업체라든가 지금 새로운 부분에 이제 지금 인공위성에서 모두 다이렉트가 되니까, 그 예를 들면 6G에 관련된 전력용 반도체라든가
6G 관련된 산업, 그다음에 인공위성이나 이런 거, 한국의 경쟁이 있는 또 방산이나 또 예를 들면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데는 한국에서 확실히 제조 경쟁 한국이 최고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걸 못 만들어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한국같이 일본도 그걸 못 만들기 때문에 2025년도에 지금 현재의 탄핵 정부가 끝나서 새로운 정부나 뭐 새로운 현 정부나 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때부터 다시 나간다면 내년 2, 4분기부터는 윤곽이 나오면 2, 4분기를 바닥 찍고 3, 4분기 정도부터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시는 게 이제 벤처 투자, 그다음에 이제 프리 IPO 이런 쪽 종목들을 많이 이제 다루시는데 이런 쪽의 투자 관점으로 전략을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저도 지금 이제 블라인드 투자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내년에는 좀 유동성 있는 위주로 일단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이 지금 선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부터 상반기에 턴을 하고 이쪽 장외시장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턴을 해서 저는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리 IPO 종목이나 하여튼 벤처 쪽 그 예. 상장을 준비한 종목들도 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기회가 오고 있다.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선제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올 때 산업의 S 곡선에서 20% 정도에서 출발하면 나중에 성숙기에 팔으면 되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하면 전 세계 이제 한국이 이제 글로벌화 돼 있으니까 한국이 앞선 분야에 들어가면 저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한데 요즘 코인 시장이 막 뜨겁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코인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쪽을 좋게 보긴 하고 산업이 한 텀은 됐는데 저는 좀 약간 시각은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산업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법정 화폐 같으면 국가에서 운용하는 정부에서 화폐 단위로 운용하는 국가경제의 틀 안에 들어온 정부에 의한 법정 화폐라고는 괜찮은데 약간 이 분야는 고수익적인 투기성도 약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착각은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됐다 하시는데 미국은 시장만 열어준 겁니다. 거래만 할 수 있게 해서 거래하는 걸 통해서 미국 정부는 시장을 만들었지만 본인들이 책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사회주의 국가인 공산주의 국가는 중국 같은 데서는 아예 법으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간 정도에 봐서 개인들이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는 자본주의에서 논리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되는 종목은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왜냐면 거래만 시키는 미국은 시장은 열어주지만 거래는 시켜주는데 본인들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고 다 개인과 일반 사람 투자자한테 리스크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이나 뭐 고객분들한테 추천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식으로. 저는 추천은 안 합니다. 왜냐면 언젠가 리스크에 노출되면 그게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이 지금 나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전통적인 투자 가치 종목인 부동산 분야는 부동산 투자 조금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아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여태까지 한 3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해온 사람으로 봤을 때 한국의 부동산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기능이라 예를 들면 서울이면 강남이나 서초나 뭐 용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가지고 가면서 경제력 집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오르지만 지방 같은 데는 지금 투자 수익률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 문제점은 미국의 포트폴리오는 60-70%가 주식과 채권입니다. 부동산은 그대인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60-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거쳐서는 부동산을 줄이고 포트폴리오 주식과 채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부동산은 부가가치 창출이 생산성이 안 나옵니다. 그건 상당히 우리나라의 자금이 쓸데없는 데로 지금 많이 잠겨있죠. 특히 우리나라 교육산업에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개성있게 다양하게 사람들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원 같은 데 가서 공부만 해서 기능만 많이 산출해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창의력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자산을 지금 포트폴리오를 주식 채권 이런 데로 많이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결국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맨 장기적인 미국같이 우리나라 선진국이 금리가 낮아진다면 레버리지를 이용한 부동산은 이용이 자산 가치를 본인이 가지고 가면 나중에 보유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것도 돈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보유보다는 월세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건 자산의 활용 측면에서 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에서 저는
주식 채권으로 옮겨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은 왜냐하면 기본적인 채권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안전마진이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본주의 논리를 하는 사람이 미국의 ETF를 산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투자의 트렌드가 이제 바뀔 거고 바뀔 거라고 그걸 생각합니다. 바뀌는 걸 보고 스스로도 좀 바꿔가는 필요가 네, 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부동산 시장이 올해 뭐 불황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일부 지역만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일단 높은 상태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2020년. 저는 부동산 시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좋은 곳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강남 서쪽 용산 이런 데 빼놓고는 지방 같은 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남도 서울도 외곽 같은 데는 어렵고 부동산 투자해서 수익 낸다는 것은 내년에도 지금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뭐 내린다는 얘기를 안고 있어서 주식 시장도 좀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한 차례나 이렇게 내리지 선제적으로 그냥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상당히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관리 측면에서 한 차례 정도 내리지만 미국과 거의 같은 대한민국이 지금 환율이 지금 중요한 상태라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도 예측 가능한 것 같습니다. GB 벤처스나 뭐 개인적인 우리 대표님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2025년 뭐 바뀌는 전략이 있는지 아니면 뭐를 좀 주안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가 내년에 상반기는 좀 불안하기 때문에 유동성 위주로 좀 갈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유동성과 투자 쪽을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거랑 한 반반 정도 이렇게 생각해서 하반기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상반기 2, 4분기 정도는 이제 바닥이라 생각하고 상장 주식은 2, 4분기 정도 바닥이라 생각하고 저 장외 시장도 3, 4분기부터는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이 있는 지금 분야들 선제적으로 뭐 지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